영어의 명사를 크게 세 종류로 나눠보면 명사에 다른 여러 단어를 붙여서 명사가 길어진 명사, 그리고 동사로 만든 명사, 문장으로 만든 명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셋이 보시는 것처럼 문법 지도에서 명사의 큰 세 가지 갈래가 됩니다. 이 셋 중에서 오늘은 명사가 길어진 명사에 붙어 있는 관사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사의 관은 한자로 갓관자입니다. 예전에 선비들이 쓰던 모자, 갓입니다. 모자와 같은 액세서리들은 주로 그 사람의 신분이나 정체 등의 특징을 알려주는데요. 이와 비슷하게 관사는 어떤 명사에 쓰이는 갓과 같이 그 명사의 특징을 말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관사의 종류에는 어와 더 이렇게 딱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사는 동사로 만든 명사나 문장으로 만든 명사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이 어와 더 관사는 명사 앞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관사까지 합쳐서 하나의 명사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어와 더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말을 할 때 어떤 명사를 말하고 싶으면 반드시 두 가지를 미리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명사에는 어 또는 더 어떤 관사를 붙여야 되는가? 그리고 둘째,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인가? 셀 수 없는 명사인가? 우선 어떤 관사를 붙일 것인가? 어라는 관사는 부정일 때, 그리고 더라는 관사는 정일 때 붙입니다. 그래서 어를 부정관사, 더를 정관사라고 합니다. 말이 어렵죠? 여기에서 정이란 정해졌다, 결정됐다 할 때의 그 정입니다. 그래서 부정관사는 어떤 명사가 정해지지 않은 명사일 때, 결정되지 않은 명사일 때 붙이고요. 정관사는 정해진, 결정된 명사에 붙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A와 B가 대화를 나눕니다. A가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했더니 B가 네, 테이블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때 이 테이블이라는 명사를 생각해 봅시다. 아직 어떤 테이블을 살지 결정하지 않았죠. 뭐가 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명사입니다. 이런 명사가 부정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부정관사 어를 붙여서 테이블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부정관사 어는 어떤 불특정 명사 앞에 그리고 그 명사가 하나일 때 붙입니다. 이번에는 C와 D가 대화를 나눕니다. C가 어제 우리가 먹은 저녁 정말 맛있었지 했더니 D가 맞아, 특히 그 치킨 진짜 맛있더라 했습니다. 자, 이때 이 치킨이라는 명사를 생각해 봅시다. 어떤 치킨인지 정해져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치킨 중에서 여기 대화의 이 치킨은 C와 D가 어제 먹은 바로 그 치킨을 딱 꼬집어서 딱 정해서 말하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정관사 더를 붙여서 더 치킨이라고 해야 합니다. 정관사 더는 너와 내가 특정한, 너와 내가 둘 다 똑같이 아는 바로 그 명사 앞에 붙입니다. 이번에는 명사를 셀 수 있는가, 없는가의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하나, 둘, 셋 하고 셀 수 있으면 셀 수 있는 명사이고 못 세면 셀 수 없는 명사인데요. 이 상식이 한국 사람과 영어 원어민들 사이에서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셀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근본적 원칙을 여기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고양이가 있습니다. cat이죠. 그리고 여기에 눈이 있습니다. snow입니다. 고양이는 고양이 이 가죽을 경계로 고양이의 안과 밖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하나의 개체로 외부와 구분짓는 명확한 경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경계를 가져서 하나라는 개체를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명사는 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셀 수 있는 명사가 하나일 때 이렇게 a cat 하고 부정관사를 붙입니다.
반면에 눈이라는 건 안과 밖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겨울날 창밖에 내리는 눈을 생각해 보면 눈의 경계를 정확하게 찾을 수가 없죠. 이렇게 명확한 경계를 가지지 않은 명사는 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명사들은 이 경계라는 거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경계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상 속에서 그 명사를 둘로 잘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경계를 가지고 있던 명사는 경계가 잘리겠죠. 그렇게 경계가 잘리면서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그리고 안과 밖이 그래서 섞이면서 이 두 조각이 원래 명사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고양이라면 죽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두 덩어리는 각각 고양이라고 부를 수가 없게 됩니다. 반면에 원래 경계가 없었던 명사는 잘라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잘린 두 조각이 여전히 원래 명사의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이라면 반으로 잘라도 여전히 눈입니다. 이렇게 경계의 유무를 판단해서 셀 수 있는지 셀 수 없는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표로 돌아와서 각각의 칸에 알맞은 명사를 넣으면서 예를 들어볼게요. 우선 어떤 명사가 셀 수 있다면 당연히 단수 또는 복수계로 나눠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나눠서 알아보겠습니다. table, boy, month는 셀 수 있는 명사입니다. 상상 속에서 잘라보면 잘려서 막 본질이 상하게 되는 게 보이시죠? 자, 테이블이 하나라면 a table, 한 명의 소년이라면 a boy, 한 달이라면 a month 라고 부정관사를 앞에 붙여줍니다. 부정관사 a는 정해지지 않은 명사가 하나일 때 붙인다고 했었죠. 자, 셀 수 있는 명사가 여러 개라면 부정관사를 붙이지 않습니다. 대신 테이블이 여러 개라면 tables, 여러 소년들은 boys, 여러 달들은 months, 이렇게 부정관사 없이 명사 뒤에 스 발음을 첨가해서 명사가 여러 개임을 표현하면 됩니다. 그리고 셀 수 없는 명사의 예로는 snow, water, happiness, love, tofu, creativity 등이 있습니다. 셀 수 없는 명사에는 부정관사를 붙일 일이 없습니다. 하나의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셀 수 없는 불특정한 명사는 그냥 이렇게 명사만 쓰면 됩니다. 이번에는 정관사 더를 붙여보겠습니다. 방금 전과 동일한 명사들이 있을 때 정관사 더는 어디든지 붙을 수 있습니다. 이 명사들이 너와 내가 다 아는 특정한 명사가 됐다면 말이죠.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부정관사 어는 불특정한 셀 수 있는 명사가 하나, 단수일 때 붙입니다. 정관사 더는 너와 내가 특정한 둘 다 바로 아는 그 명사라면 어떤 명사에라도 붙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특정과 특정의 의미가 부정과 정의 의미이고요. 셀 수 있다는 건 명사의 안과 밖을 나누는 경계가 있는 개체라는 말이고요. 불특정 명사일 경우 하나일 때만 부정관사를 붙이고 여럿일 때는 명사 뒤에 스 발음만 첨가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부정관사와 정관사의 발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정관사 어는 어로 발음이 될 때도 있고 언으로 발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언으로 발음이 될 경우에는 철자를 an으로 씁니다. 정관사 더도 두 가지로 발음이 되는데요. 더로 발음이 될 때가 있고 d로 발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언과 d로 발음이 되는 경우는 뒤에 나오는 명사의 발음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그 외의 나머지 경우에는 모두 어나 더로 발음을 하면 됩니다. 명사의 발음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경우를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면 아, 에, 이, 오, 어로 시작하는 발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iPhone, egg, image, orange, umbrella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사 앞에 부정관사를 붙이면 an iPhone, an egg, an image, an orange, an umbrella가 됩니다. 그리고 정관사를 붙이면 the iPhone, the egg, the image, the orange,
the umbrella가 됩니다. 아예 관사를 안 쓰는 명사도 있습니다. 고유명사나 대명사인데요. 고유명사는 고유한 이름을 말합니다. 장동건, 삼성, 코리아 같은 명사가 고유명사입니다. 이런 고유명사 앞에는 가령 장동건, 더 삼성, 코리아 이렇게 관사를 붙이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름은 그냥 이름만 씁니다. 그리고 you, they, it과 같은 대명사도 you, the they, it 이렇게 관사를 붙여 쓰지 않습니다. 참고로 대명사는 지난 20강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 맨 앞에서 잠깐 본 것처럼 동사로 만든 명사나 문장으로 만든 명사에도 관사를 붙이지 않는다고 했죠. 오늘 강의 마지막으로 관사를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사는 80% 정도만 맞게 쓰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관사를 공부해도 한 20% 정도는 틀릴 겁니다. 즉 앞에서 말한 어떤 명사가 정해진 명사인지 정해지지 않은 명사인지 또는 셀 수 있는지 셀 수 없는지를 아무리 잘 판단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틀린다는 거죠. 이게 영어와 함께 태어나고 자라온 이 영어 원어민들만 느끼는 어떤 감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사는 우리와 같은 비원어민들에게는 완전 정복이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슬픈 소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20%는 영어를 배우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영어 학습자들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이 20%를 틀려도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사는 관대하게 공부하면 됩니다. 관사가 헷갈린다고 해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열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사는 틀려도 됩니다. 관사 정복에 쏟을 시간과 노력을 다른 곳에 사용하면 훨씬 더 가성비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팁이자 이 영차설 강의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지금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영어 공부의 길을 걸어보았고 고민도 동일하게 해보았고 또 어떻게 기회가 돼서 영어를 실제로 사용하는 일을 여러 해 동안 해보고 영어를 조금 더 깊이 공부해보고 나니까 깨닫게 된 영어 공부의 노하우를 여러분과 공유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관사의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로 다시 스스로 복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관사 중에서 부정관사 어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